안녕하세요. 닥터 주식의 닥터리입니다. 자, 25일 토요일부터 6일간의 긴 설 연휴가 시작이 됐죠. 우선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보유하시는 종목들 모두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연휴 동안 우리 장은 열리지 않지만 제가 미국 증시 계속 모니터링 해드릴 거고 결국 한동안은 트럼프의 행보에 따라서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 어떤 섹터들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번 연휴가 끝나고 나면 어떤 섹터를 관심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섹터의 종목들을 한 편씩 정리해서 영상을 제작해 볼 텐데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영상 길지 않게 5분 만에 핵심만 뽑아서 영상 제작하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영상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1초만 시간 내셔서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보스 포럼이 있었죠. 트럼프는 직접 참석하지 않고 화상연결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주요 내용 몇 가지들이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를 했습니다. 연준을 압박해서 더 빠르게 인하하겠다고 했고 다른 나라들도 동참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가격 인하입니다. 바로 유가 하락인데요. 이건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에서도 트럼프 정책 관련해서 설명드릴 때 얘기를 계속 했었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세계 최대 그 증산국이잖아요. 미국이 원유 증산을 할 테니 미국을 제외한 산유국도 증산을 하면서 유가를 낮추라고 합니다. 자, 이 사우디랑 오펙 회원국한테 유가를 낮출 것을 요구를 하는데 사실상 압박이에요. 이 오펙 대장이 사우디인데 이게 바이든 임기 때 사우디의 그 빈살만 왕세자랑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바이든 임기 당시에 사우디한테 가서 원유 증산해서 유가를 잡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빈살만 왕자가 협조를 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빈살만 왕세자랑 엄청 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우디도 이 유가 하락에 동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금리 인하랑 유가 하락을 큰 틀에서 얘기를 하자면 미국 증시나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제 금리를 낮추는데 유가도 떨어진다는 건 국가는 계속 성장을 하는데 물가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S&P 500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는 게 이런 이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방위비를 증액하라고 합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GDP를 5%까지 늘려서 이 방위비를 증액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방산 업종이 또 메리트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EU 불공정 관해를 철폐하라고 합니다. 이제 구글, 애플, 메타 이런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세금 징수를 철회를 요구를 하는 건데요. 지금 유럽연합이 미국 빅테크들한테 소송을 다 걸어놨어요. 지금 이 빅테크들이 우회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 건들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좀 짧게 요약을 해봤는데 다보스 포럼에서의 주요 연설 내용이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게 있거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관해서 서명을 한 게 있거든요. 이 얘기를 알아야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디지털 자산 및 금융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DBCD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죠. 이 DBCD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모든 기관에서 DBCD 관련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트럼프가 자기는 가상화폐 대통령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가상화폐 수도를 미국으로 만들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비트코인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데 일정량을 미국 정부가 비축을 해서 소유를 하자는 거예요. 이미 법안에 올라가 있는데 아마 통과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CBDC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비트코인이랑은 조금 달라요. 이건 디지털 화폐인데 지금 중국에서 엄청나게 쓰고 있죠. 모든 결제를 QR코드로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거지들도 국어를 QR코드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화폐가 없어서 굉장히 편한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제 정부에서 위안화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서 얼마를 쓰는지 그 소비 패턴 같은 거 있잖아요. 얼마를 썼고 여기 얼마 쓰고 저기 얼마 쓰고 이런 개인 정보를 정부가 다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가 있죠. 정부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부 권력이 너무 세진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이 CBDC를 이제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를 만들 거라고 하면서 세 가지 키워드를 말합니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첨단 바이오인데요. 트럼프가 자기가 미는 거에 관련해서는 말을 잘 안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말이 많은데 아마 이 분야도 계속 갈 것 같고요.
대통령 과학기술 보좌관을 만들어서 컨펌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만들면 자기한테 다 컨펌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AI에서 미국 리더십 장벽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이거 장벽입니다. 오타가 좀 났습니다. 자, 미국 AI 혁신의 장애가 되는 기존 AI 정책과 지침을 철회하고 2023년 10월 30일에 바이든 행정명령에 따라 취해진 모든 정책을 즉시 재검토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AI가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인류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바이든은 이제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는 미국 국가전략기술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비트코인을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규제를 다 없애고 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이렇게 다보스 포럼과 행정명령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우리는 트럼프의 키워드를 좀 알 수 있겠죠? 오늘 추천드릴 섹터는 원전과 LNG 관련된 에너지 섹터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행정명령과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가 언급했던 것들 중에 에너지 섹터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트럼프가 과학기술자문위원회를 만들면서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바로 AI였습니다. 이 AI 분야에서 미국이 패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리더십 장벽을 제거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불필요한 환경 정책들과 규제들을 완화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AI를 잘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AI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이 AI 인프라 하면 가장 크게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데이터 센터의 최우선 수혜주는 당연히 반도체겠죠. 그렇지만 국내에서 엔비디아에 안정적으로 납품을 하면서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는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밖에 없는 상태고, 이제 차선책으로 가장 많이 수혜를 볼 종목은 원전과 LNG 같은 에너지 관련된 섹터예요. 트럼프는 이 AI를 가장 중요한 발전 산업으로 생각을 하면서 비효율적인 에너지 정책들을 다 폐지를 시키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원전과 LNG라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환경이나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이 필요한데, 그걸로 가장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더 추가한다고 하면 화석연료로 이용한 뭐 화력 발전 정도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가장 크게 이득을 볼 분야는 원전과 LNG입니다. 제가 원전 종목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원래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수원이 처음에 원자력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가져와서 배운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기술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국화를 해서 자체적인 기술로 세계 시장에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럽 진출도 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 뭐 중동이나 다양한 국가들도 우리나라 원전을 수출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에 대한 분쟁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한국과 미국이 팀코러스를 만들어서 원전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탈원전했던 나라들에게 다시 원전을 하라고 하면서 계속 압박을 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유럽도 AI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다 보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이 필요합니다. 지금 유럽이 이상기후 때문에 기존 친환경 에너지만으로는 해당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압박을 못 이겨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원전주 대장으로 두산에너빌리티와 BHI가 있죠. 그리고 후발주자로 우진엔텍, G2파워, 일진파워 이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큰 상승은 없지만 꼭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다보스 포럼과 행정명령에 대해 요약해서 설명드리느라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주식하시는 분이라면 꼭 아셔야 하는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니까 내용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새내기 유튜버라 영상 제작에 있어서 많이 미흡한 점이 있지만 작은 실수들 좀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 조금 내주셔서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닥터주식의 닥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